안녕하세요. 운영체제 튜터 류수연입니다. 튜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 저희 운영체제 튜터링은 녹화된 영상을 올리는 비실시간 강의로 진행됩니다. 본래 튜터링은 튜터, 튜티 간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하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 비실시간으로 진행하는 팀의 경우 녹화된 영상을 보고 튜티께서 질문을 팀별 게시판에 남기거나 영상을 보신 후 코멘트를 간단히 달아주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신 튜티분들은 꼭 코멘트를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튜터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단원, 2단원 수업은 잘 들으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운영체제의 정의,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 인터럽트, 시스템 콜, 동기식 및 비동기식 입출력,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해 간단히 배웠습니다. 이번 주는 3단원 프로세스, 4단원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3단원 프로세스입니다. 우선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프로세스의 상태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해 두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프로세스의 상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유저 또는 커널 모드로 프로세스가 러닝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CPU를 잡고 수행 중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레디 상태는 CPU를 기다리는 상태로 CPU를 주면 바로 수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블락 상태는 레디와는 달리 CPU를 주어도 실행할 수 없는 상태로 이 프로세스가 요청한 이벤트가 처리되지 않아서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주로 입출력을 기다리는 경우에 프로세스가 블락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스펜디드 상태가 있는데요. 앞에 여기 러닝이랑 블락이랑 레디 상태는 맨 위에 올라와 있는 액티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스펜디드 상태는 앞에 세 상태와 달리 메모리 위에 올라가지 않는 인액티브 상태이므로 프로세스의 수행이 정지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resume 해줘야 스왑인 되어 이렇게 수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입출력 IO 인터럽트가 발생하여 커널 모드로 들어갈 때 프로세스는 블락이나 레디 상태가 아니라 러닝이라는 상태라는 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컨텍스트 스위치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림이 돌아갔는데요. 잠시만요. 에 대해 보겠습니다. 문맥 교환은 CPU를 한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로 넘겨주는 과정이며 이때 PCB 저장, 읽기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스템 콜이나 인터럽트 발생 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었는데요. 프로세스와 관련 없는 인터럽트나 시스템 콜이 발생하는 경우 문맥 교환 없이 유저 모드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항상 프로세스는 러닝 상태입니다. 반면에 밑의 경우처럼 문맥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 프로세스 사용자 프로세스 A 상태는 블락이 됩니다. 다음은 스케줄러의 종류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묻는 문제는 매년 거의 빠짐없이 출제되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스케줄러 종류는 장기 스케줄러입니다. 잡 스케줄러라고도 불리며 시작하는 프로세스에 각종 자원을 주는 문제를 처리합니다. U에서 ready로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메모리의 프로세스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degree of multiprogramming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 장기 스케줄러는 일반적인 시분할 스케줄러 범용 컴퓨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용 컴퓨터는 시작하는 프로세스를 무조건 ready 상태로 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단기 스케줄러입니다. CPU 스케줄러, 디스패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ready 상태인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러닝 상태로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할지 결정하는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CPU를 부여하는 문제로 충분히 빨리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밀리세컨드 단위의 매우 빠른 속도로 수행됩니다. 다음으로 중기 스케줄러입니다. 스와퍼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프로세스에서 메모리를 빼앗는 문제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중기 스케줄러가 시행되는 경우 프로세스는 서스펜디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또한 메모리의 프로세스 수를 바뀌는 것을 조절함으로 degree of multiprogramming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레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레드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병렬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스레드는 기존의 PCB 내의 프로그램 카운터 PC 그리고 레지스터 부분에 위치하며 CPU 한 개에 스레드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이는 여러 개의 CPU 수행 단위가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개념에서 가장 암기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스레드가 공유하는 부분은 코드, 데이터 부분이며 각 스레드는 별도의 스택, PC, 레지스터를 둡니다. 이 공유 개념을 묻는 문제가 과거에 다소 출제되었으니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단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리눅스와 같은 범용 운영체제 안에 포함되며 일종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지칭하는 용어를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에 장치 제어기는 디바이스 컨트롤러로 하드웨어입니다. 2번에 인터럽트 핸들러는 함수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3번에 타이머는 저번 시간에도 봤는데 하드웨어고요. 4번의 라이브러리 함수는 운영체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의 스케줄러 역시 소프트웨어이고 6번의 시스템 콜 함수는 커널 함수의 일종이므로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5번, 6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답형 문제인데요. CPU는 다음번 수행할 인스트럭션의 메모리 주소를 어떻게 아는지 묻고 있는데 이는 PC 프로그램 카운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PCB에 저장되어 있죠. 다음 문제도 단답형 문제인데요. 이 2017년 25번으로 나온 문제인데 2019년 17번 문제로도 나온 문제입니다. 운영체제는 시스템 내에서 현재 수행 중인 프로세스들을 관리하기 위해 PCB, Process Control Block이라는 자료 구조를 둡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지 묻고 있는데요. 웹브라우저가 이미지 파일을 원격에서 읽어오는 동안 프로세스의 상태가 블락으로 변경되지 않고 이미 도착한 텍스트 문서를 화면에 먼저 보여주었다면 이는 프로세스를 스레드로 구성하였기 때문이고 입출력 방식은
비동기식 입출력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미지와 텍스트를 한꺼번에 보여줬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세스의 상태가 블락드가 되지 않은 이유는 비동기식 입출력인 경우 입출력이 수행 중이어도 ready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에 관련된 먼저 보여주었다 이거는 스레드고, 그리고 상태에 관련된 것은 비동기식 입출력으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교재에 없는 내용으로 작년 수업에 교수님께서 3단원 마지막 진도를 나가실 때 말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 개념도 출제되니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필기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유형은 거의 해년마다 항상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복된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문제만 보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똑같고 선택지만 바꿔서 나오므로 이 문제를 선택지와 함께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5년 문제입니다. 1번 프로세스가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함수는 한 개의 프로세스 내에서 일어나므로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번 프로세스가 요청한 입출력이 완료되어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 이 부분은 아까 교재에서도 보셨듯이 입출력 완료가 되어 인터럽트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문맥 교환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니고요. 그리고 3번 CPU 할당 시간이 만료된 경우 더 이상 CPU를 쓸 수 없으므로 바꿔줘야겠죠? 다른 프로세서로. 그래서 3번은 맞고, 그리고 4번 2번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콜 함수가 콜이 되어도 문맥 교환이 반드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5번, 6번 세마포에 관련된 것은 다음 단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은 3번, 6번인데 3번만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6번은 패스하고요. 2000문헌에도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선택지가 모두 중복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지 모두 앞과 중복되므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선택지만 보면 다중 스레드로 구성된 프로세스 내의 스레드 중 하나가 입출력 요청을 하는 경우를 물어보는데요. 여기 스레드라고 해서 일반 프로세스랑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일반 프로세스가 입출력 요청을 하는 경우랑 동일하게 생각하면 이는 시스템 콜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봤듯이 스레드 중 하나가 입출력 요청을 하는 경우는 시스템 콜을 하므로 반드시 문맥 교환을 하지는 않습니다. 2018년 문제를 보겠습니다. 2018년 문제에서도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가 모두 앞문제와 중복됩니다. 선택지가. 그래서 6번만 보자면 러닝 중이던 프로세스가 이벤트를 기다리기 위해 블락드 되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 이 프로세스는 자기는 기다리는 일만 하니까 이제 다른 프로세스에게 CPU를 넘겨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6번입니다.
2019년 9번 문제는 2018년 9번 문제와 동일했습니다. 다음은 스케줄러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케줄러의 종류에 관한 문제는 너무 많이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스케줄러의 종류별 기능을 다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2006년 중기 스케줄러에 관한 항목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택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밀리세컨드 정도의 시간 규모로 짧은 시간 안에 처리되는 것은 중기가 아니라 단기 스케줄러입니다. 그리고 2번 잡 스케줄러라고 불리는 것은 장기 스케줄러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3번 멀티 프로그래밍 디그리를 조절하는지 묻고 있는데 중계 스케줄러는 스왑을 하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 4번 메모리에서 스왑 아웃 지킬 프로세스를 선정한다. 이것도 맞고요. 스왑 인, 스왑 아웃 둘 다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5번 선택지 분할 시스템에서는 중기 스케줄러를 두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중기 스케줄러가 아니라 장기 스케줄러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6번 선택지 new 상태 프로세스 중 ready queue로 보낼 프로세스를 정하는 것은 중기가 아니라 장기 스케줄러입니다. 다음 역시 중기 스케줄러와 관련된 항목을 모두 고르는 문제인데요. 앞의 문제와 중복된 선택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2017년 2번 선택지를 보면 디스패처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스웨퍼가 중기 스케줄러의 별명이고 디스패처는 단기 스케줄러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슷한데 5번, 6번 시분할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스케줄러는 장기 스케줄러입니다. 다음으로 2011년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선택지 메모리에 있는 프로세스 중 블락드 상태로 보낼 프로세스를 선정하는 스케줄러는 없고 서스펜디드 상태로 보내는 스케줄러는 중기 스케줄러입니다. 나머지 문항은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 문제에서는 2번 선택지 중기 스케줄러에 의해 메모리를 잃은 프로세스의 상태는 서스펜디드가 된다. 맞는 선택지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 문제를 보겠습니다. 2005년 문제는 단기 스케줄러와 관련된 문항을 고르는 것인데요. 1번 밀리세컨드 정도의 짧은 시간 규모로 호출되는 게 CPU 스케줄러, 단기 스케줄러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은 모두 앞에서 다뤘으니 넘어가 봅시다. 다음 문제 문항 역시 중복되는 게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유형은 프로세스의 상태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2006년 문제를 봅시다. 각 문장을 보고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났는지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프로세스 B에 관한 상태만 찾으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A가 CPU를 잡고 유저 모드에서 수행하다가 프로세스 B가 요청한 입출력이 완료되어 발생한 인터럽트에 의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수행하고 여기서 끊을게요. 우선 프로세스 A가 수행되고 있으니 이때 프로세스 B의 상태는 3번인 블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B가 요청한 인터럽트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때 B의 상태는 블락에서 ready로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다시 A가 CPU를 잡고 5ms 동안 수행한 후 타임 퀀텀이 만료되어 CPU를 B에게 내어주었다. 프로세스 B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수행하던 중 프로세스 C가 요청한 입출력이 완료되어 발생한 인터럽트에 의해 현재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수행 중이다. 이제 여기서 다시 보면은 A가 타임 퀀텀이 만료된 후에 B에게 CPU를 내어주고 프로세스 B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때 B의 상태는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프로세스 C가 요청한 입출력 처리를 위한 인터럽트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는 2번 running in monitor mode, 커널 모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만 간단히 보면은 B의 상태는 3, 4, 1, 2 3, 4, 1, 2가 될 수도 있는데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4번 ready 상태와 1번 running in user mode는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2번인 모니터 모드를 중간에 거쳐가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2번을 추가하면 정답은 3, 4, 2, 1, 2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 자꾸 연도를 틀리는데 2007년 문제 역시 재작년이 아니죠. 네. 네,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재작년 맞구나. 네, 2018년에도 나온 문제인데요. 1번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1번, 2번 러닝에서 블락드로 가는 것은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 러닝에서 ready 상태로 변화하므로 1번이 아니라 이렇게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번에서 3번. 그리고 2번 선택지를 보시면 입출력 컨트롤러에 의한 인터럽트 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입출력 요청 시스템 콜은 러닝에서 블락드 상태로 변화합니다. 네, 시스템 콜일 때는. 하지만 이거는 완료했다는 것이므로 아마 블락에서 ready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에서 3이 되겠죠? 그리고 3번 선택지 장기 스케줄러가 호출됨 이라고 나와 있는데 2번, 4번 블락에서 서스펜디드로 바꾸는 것은 장기가 아닌 중기 스케줄러였습니다. 따라서 남은 선택지 답이 4번이 되는데요. 3번 ready에서 1번 running으로 고르는 콜을 프로세스를 하는 것은 단기 스케줄러입니다. 네.
2009년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재 프로세스 A는 그 주소 공간 일부가 메모리 위에 올라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개념 설명할 때 말했듯이 이는 액티브 상태인 1, running 2, blocked 3, ready 상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바로 전에 봤던 문제와 동일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문제인데요. 이거 제가 본 시험인데 상당히 복잡함으로 한 문장씩 끊어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프로세스 B의 상태 변화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현재 프로세스 B는 중기 스케줄러에 의해 스왑 아웃된 상태이며, 여기서 스왑 아웃된 상태이니까 5번, 6번 중에 한 개겠죠? 근데 이제 어떤 외부에서 resume을 해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A는 CPU를 점유하고 자신의 주소 공간에 있는 코드를 실행 중이다. 이때 프로세스 B가 요청한 입출력이 완료되어 인터럽트가 발생했고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수행 중이다. 이때 B가 요청한 입출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resume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 6번 suspended flag에서 suspended ready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A가 다시 CPU를 얻어 실행되다가 중기 스케줄러가 호출되어 프로세스 B가 액티브 상태로 바뀌었다. 이때 액티브 상태로 바뀌게 되므로 6번에서 4번으로 ready 상태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읽으면 프로세스 A가 다시 CPU를 얻었으나 할당 시간이 만료되어 CPU를 B에게 내어주었다. 그리고 이후 프로세서 B가 라이브러리 함수를 수행하던 중에 프로세스 C가 요청한 입출력이 완료되어 발생한 인터럽트를 현재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수행 중이다. 이때 B가 라이브러리 함수를 시행하므로 running in user 모드겠죠? 그리고 프로세스 C가 요청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때는 2가 됩니다. 이 문제도 앞에 문제처럼 큰 사건만 보자면 5, 6, 4, 1, 2가 되는데 이렇게 표시해보면 5, 6, 4, 1, 2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선 문제와 같이 4에서 1로 바로 못 가니까 아마 이 CPU를 A가 B에게 넘겨주는 과정, 이 과정을 2가 running in monitor 모드에서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4에서 1로 바로 못 가니까 2를 거쳐간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5, 6, 4, 2, 1, 2가 되겠습니다.